안녕하십니까. 노인요양 365 채널입니다. 오늘은 노인장기 요양기한 신청 서류 중에 가장 어렵다는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익숙해지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설치신고서, 지정신청서, 그리고 이제 설치신고서 뒤편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별첨 서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사업계획서, 그러니까 노인 의료복지 시설에도 사업계획서가 필요하고, 또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 솔직히 정말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어렵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업계획서를 많이 해봤어요. 이제 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프로포즈도 써봤고, 또 뭐 삼성 복지재단,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나눔과 꿈으로 바뀌었죠. 다 작성해봤고 당선도 해봤습니다.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인복지관, 시로부터 수탁 운영을 받을 때 수탁 운영 계획서도 작성을 했고 수탁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노인복지관 관장도 해봤죠. 이처럼 이제 사업계획서를 많이 작성을 해봤는데,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작성하는 것은 할만한데 오히려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을 설명드리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많이 해봤죠. 교육도 많이 시켰고 또 교육을 시켜서 당선도 시켜보고 해봤어요. 근데 여전히 사회복지사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심지어 복지관 같은 데서 경력이 10년 이상 된 그런 사회복지사들도 어려워하는 거예요. 아, 왜 그럴까? 정말 그죠? 뭐 어려우니까 어려운 거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복지관 쪽에 이제 사회복지사들은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제 뭐 요양원이라든가 재가노인 시설, 이건 이제 설립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원래 사회복지를 하셨던 분들이 아니잖아요. 너무 생소한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10년 이상 복지 쪽에서 종사한 사람들도 어려운 것을 이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난감한 것이죠. 너무 어렵죠. 입장 바꿔 생각해도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것을 왜 시공구에서는 제출을 하라고 그럴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노인 장기 요양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하다 보면 이제 결국은 그 서비스 요금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죠.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돈은 결국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왔지만 정부 예산입니다. 정부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들의 세금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세금 갖고 운영하는 그런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사회적인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책무가. 그 중요한 그 귀한 돈을 사용을 하려면 아무래도 계획이 돼 있어야 되겠죠. 체계적인 계획이. 그런 거 없이 그냥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좋다고 하겠습니까? 정부가 좋다고 할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우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구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대부분이 장기 요양기관 운영비로 지원이 되죠. 이 돈도 다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면 사업이 이제 구체화되고 목적의식이 분명해진다. 결국 체계적으로 사업을 준비할 수가 있다. 이런 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시군구에서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사업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기본이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동네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사업 계획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복지관 쪽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라면 그래도 이제 좀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좀 시켜요. 뭐 그렇게 해도 큰 성과가 없습니다만 이제 그렇게라도 이제 가르쳐 줄까? 예, 아니면 그냥 여기 보시면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되나? 아니면 그냥 물고기를 잡아서 그냥 드려야 되나? 예,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는 어렵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쉽고 간명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께서는 이렇게 진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물고기를 먼저 잡아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자, 물고기를 잡아주는 첫 번째 방법. 인터넷 서핑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저기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요.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아니 그냥 노인복지센터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을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여기 보십시오. 행정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행정사. 이들에게 그냥 맡기면 돼요. 돈 주고 맡기면 해준다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래서 뭐 행정사 주변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또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레포트월드, 해피캠퍼스 이런 그 레포트를 유료로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요 있더라니까요. 거기에 보십시오. 이런 사업계획서 대략 한 2,000원 주고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구글 같은 데서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노인요양 사업계획서 쫙 뜹니다. 자, 이 중에서 정말 마음씨 좋으신 분들이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 기간 실정에 맞게끔 좀 수정을 해서 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새롭게 한 건데요. 이런 것도 있더라니까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사업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돈 주고 해피캔버스 레포드월드처럼 돈 주고 판매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비싸더라고요. 생각보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너무 고민하지 않고 남들이 해놓은 거, 남들이 해놓은 것을 좀 참고하고 싶다. 그걸 좀 참고해서 우리 실정이 조금만 수정해서 좀 간편하게 쉽게 가고 싶다. 그러시면 이 방법 쓰셔도 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신청서류 작성 방법 이 정도 설명해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도대체 양심적으로 그거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알아봤죠. 그랬더니 유튜브에 이런 게 있어요.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엄청 많더라고요. 사업계획서 한번 써볼까요? 따라만 하면 합격률이 높아지는 사업계획서, 정보과제 사업계획서 첫 장부터 반감이 난다. 기타 등도 엄청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노인 요양기관에 맞춰진 버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도요 엄청 유형이 다양합니다. 일반 회사에서 통용되는 것도 있고 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보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 버전이 엄청나게 다양해요. 근데 유튜브에서는요 딱히 장기요양기관에 특히 이제 신청 서류에 들어갈 사업계획서 그 버전에 맞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그 익히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구글 들어가셔가지고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쫙 검색해 보시면 나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익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그냥 그 남들이 다 해놓은 거 그냥 보고 베끼시라, 그냥 가져다가 쓰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저도 좀 꺼림칙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몇 회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을 최대한 짧게, 최대한 요약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몇 회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우선요. 사업계획서의 스탠다드, 사회복지 영역에서 가장 스탠다드로 치는 것이 뭐냐. 바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사업계획서. 그러니까 이걸 이 양식대로 하시라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제 사업계획서의 어떤 틀,
예, 그걸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시면요, 일단 사업명, 예, 이름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사업의 필요성, 이 사업의 필요성을 다른 말로 사업 취지 또는 사업 배경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왜 하느냐, 예, 그 내용이죠. 보십시오. 이 사업을 왜 기획하게 되었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게 어려워요. 사업계획서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목적, 목표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이걸 가장 어려워해요. 이것 때문에 뭡니까? 그 당선이 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장교 요양기관 사업계획서에는 그걸 이제 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지역의 담당 공무원이죠. 근데 그 담당 공무원들도 혹시나 이 영상 보시는 분 공무원이 계시면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것이니까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공무원분들은요, 그분들이 쓰는 사업계획서의 틀이 또 틀려요. 사회복지에서 쓰는 것과 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적, 목표를 정확하게 보실 줄 아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너무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는 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하여간에 목적, 목표, 뭐 평가 방법은 이제 뭐 안 하셔도 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구체적인 사업, 예, 그러니까 요양원을 운영하시면서 어떤 사업을 할 거냐,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뭐 예컨대 그 뭐 식사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어르신들이 여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제 잠자리, 취침은 어떻게 할 것이며, 세탁, 또 뭐 기타 등등. 또 이제 거기에는 뭡니까 그 직원들 관리, 직원 교육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사업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내용을 다른 말로 사업 전략 또는 운영 방침 이렇게도 바꿔서 쓸 수도 있습니다. 운영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이 예산입니다. 예산. 주로 이제 그 요양기관의 실무자들은 이걸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또 왜냐하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 사업 그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회계 기준 거기에 맞춰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이것도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여간 아주 기본적인 뼈대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5가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을 할 때 필요한 것들, 앞서 살펴봤던 것은 아주 그냥 진짜 뼈대만 보여준 것이고, 대충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사업 목적, 목표, 그리고 이제 사업 개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한 거, 거기에는 사업 기간, 대상, 장소, 인력, 예산, 그러니까 요약을 해, 요약. 간단하게 한 줄씩. 그 다음에 시설 현황, 시설의 규모,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들, 구조, 그리고 설비 내역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인력, 뭐 조직도, 직원 수, 그리고 뭐 시설장은 어떤 역할, 사회복지사는 어떤 역할, 물리치료사는 어떤 역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역할. 5번째, 세부 사업 내용.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뭐 식사 제공, 프로그램, 또는 뭐 취침, 뭐 어떤 이제 뭐 약물 관리, 뭐 이런 것들 각 분야별로 사업 내용. 그리고 6번째, 직원 관리. 예. 그다음에 교육 어떻게 할 것인지. 7번째, 아주 중요하죠. 수급자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예산. 그러니까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는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확장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아주 개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쉬운 방법은 인터넷에서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참고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지만 좀 자존심도 좀 그렇고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그 이제 다음 편
다음 편 영상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